안녕하십니까, 순국권 FC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펀드 변경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펀드 변경할 때의 어떤 제가 보내드리는 말씀들에 대해서 해석들을 다 달리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엊그저께는 그런 고객분이 계셨어요. 안정적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마이너스 1% 정도가 된 것 같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그 고객분 때문에 이 영상을 찍게 되는 계기이기도 했는데, 보내드리는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썼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펀드 변경이라는 것은 고객분들 자의적 판단으로 하셔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어떤 생업이 있으시고 이쪽 용어도 낯설시고, 그리고 어떤 시황적인 부분도 매일 신경 쓰실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안내를 드리곤 하는데요. 사실 제가 많은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문자나 어떤 통화상 답변을 드리기에는 상당히 제한적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다 받아들이는 용어에 대한 해석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조금은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보시는 화면은 9월 달에 보내드린 펀드 변경 권고 안내문입니다. 보시면 중립적, 보수적 펀드 변경을 한다 라고 돼 있고, 채권형 펀드 30% 그렇게 한번 바꿔보시면 좋겠다 라고 했고요. 옆에 보시는 이 차트는 그 당시 이 코스피, 나스닥 뭐 이런 지수에 대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촬영하는 기준 일자가 2022년 1월 27일인데 오늘도 주식 현황들이 많이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 미국 지수나 그리고 한국의 코스피도 상당 부분 많이 떨어졌고, 그러면 만약에 9월 달에 제가 보내드린 것을 참고하셔서 이렇게 보수적으로 펀드 변경을 하셨다면 지금 그분들은 어떤 마음과 어떤 상태로 되어 있으실까요? 네, 아마도 지금 좀 마음이 편안하게 이렇게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안정형이라는 것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그 상태도 뭐 은행 적금처럼 0.2%, 0.3% 이렇게 늘어난다라는 뜻이 아니고, 어차피 변액이라는 상품은 펀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펀드가 위로 또는 아래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 모두 다 아실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채권형 펀드라든지 여기 보시는 글로벌 MVP 30 펀드라든지 이런 정도의 펀드들은 굉장히 안정적이면서 그 진폭이 굉장히 조금씩 위아래로 흔들리고 있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변경을 하신 분들은 굉장히 큰 기회를 맞이하시게 될 겁니다. 주식형 펀드로 유지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상당히 마이너스 폭이 크시죠.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이라도 안정적으로 바꿔야 할까요? 제 생각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이라든지 미국이 이대로 떨어져서 저 멀리 안드로메다로 간다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그리고 내가 이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기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기간이 정말 중요하고 이 돈을 언제 써야 될지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면 저희에게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기다린다면, 그리고 더 해서 좋은 시나리오를 만들려면 이렇게 정말로 공포 속에 있고 떨어질 때 조금의 여유 자금, 제가 계속 추가 납입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가 납입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제 그제 또 지난 주간에도 추가 납입 문의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추가 납입은 사업비가 한 푼도 들어가는 것이 없고, 지금 이렇게 저점일 때 들어가서 수익이 많이 나시면 다시 인출을 하셔도 무방하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예를 들어서 작년 어느 시점인가 가입을 하셨던 분들은 가입하신 이후 지속적으로 떨어진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올려드린 말씀 중에 떨어지면 뭘 하라고 말씀드렸죠? 여유 자금을 조금씩이나마 추가 납입을 해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추천해드리는 상품의 추가 납입 단위는 만원 단위로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돈이 좀 없어서 추가 납입 못한다 라는 말보다는 만원도 추가 납입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든 저희는 돈을 계속 가두고 모으고 모수를 키워야지만
나중에 가서 큰 기회가 왔을 때 자산을 증식시키실 수 있다.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 공격적 배분을 하신 분들은 최근 심정이 조금 안 좋으시겠죠. 그러나 제 생각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길게라고 하면 10년 20년이 아니고 1년 정도 2년 정도만 보신다고 하시더라도 지나서 생각해 보시면 괜찮은 그때 좀 돈을 넣어야 되는 시기였구나 라고 판단을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현미경으로 이런 주식 상황이나 공포스러운 상황을 보지 마시고 조금 한 걸음 뒤로 물러서셔서, 우리가 맨 처음에 이러한 상품에 접근됐던 것은 단기간에 치고 빠지고 이렇게 하려고 가입하셨던 것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크게 일희일비하지 않으시면서 제가 말씀해드리는 원칙에 입각해서 지금은 떨어졌으니 또 넣고, 또 수익이 적정하게 났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적정 부분 또 안정형으로 배분을 하시고, 이렇게 갖고 나가신다면 목표점에 있는 노후라든지 아니면 10년 목표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꽤 괜찮은 목표 달성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나마 이런 펀드 변경을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저 다시 한번 제가 보내드린 그 문자를 보면 참고사항에 보시면 그간 수익이 많이 발생되었음에도 지난 몇 달간 나스닥이 올라갔는데 왜 안정적 배분을 하였냐고 탓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투자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좀 더 유익하고 그리고 고객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